에 맞서 기술은 언제나 더 뉴 아이오닉 6 BYD Sealion 7. 안녕하세요. 블루트리 엔터 부원장 권다윗 실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광고반에서 공부를 하고 실제로 TBCF에 목소리를 올리고 데뷔를 하신 수강생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트리에서 기초반부터 시작해서 고급반을 거친 프리랜서 광고 성우 장일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일의 성우분을 모시고 간단하게 광고반에 대한 인터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일의 성우님이 광고반에 오시기 전에 보통 네.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셨을까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공채 성우 준비를 한 약 7년 정도 했었어요. 애니메이션 더빙이나 오디오 드라마 이런 것들을 녹음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TBCF나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은 전혀 없으셨고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 성우라는 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도전을 하고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 뭐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계기라기보다는 이제 성우 지망생 분들이 많이 의뢰 왔다 갔다 하시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학원 정보나 구인 정보들이 올라와서 어느 날은 시간이 남는 김에 오늘은 어떤 글이 올라왔을까 롤을 하고 있었죠. 근데 광고 성우 반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광고라는 거는 내가 생각도 해보지 못한 장르고 내가 여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 번쯤 들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바로 수강 신청을 눌렀죠. 그러면 일단 첫 스타트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뭐 이걸로 뭔가 부업적이라거나 소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한번 광고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호기심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호기심이죠.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나신 거고. 그렇습니다. 싫어한 건 아니시죠? 공채 성우분들이 대부분 광고라는 영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공채 성우 준비하면서 사실은 광고 성우로 데뷔하거나 광고 성우 준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냥 공채만 집중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 광고 성우가 사실은 공채 성우와 병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표현하고 실력만 있으면 누구든 다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에 공채 하시던 분들도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전혀 경험이 없으신 취미반 분들도 다 똑같은 입장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광고반 수업인 것 같아요. 저를 이제 만나셨죠. 네, 만났죠. 저를 만나셔서 광고반으로 처음 오셨을 때 첫날의 그 느낌 어떠셨나요? 첫날의 느낌. 네. 정말 당황 그 자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왜 당황하셨죠? 왜냐면 저희 공채 성우를 준비하면서는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구상을 하는가, 변성을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떻게 더 많이 꾸며내서 이 캐릭터처럼 만들 수 있는가를 배우잖아요. 근데 이제 광고를 배우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가 나름대로 꾸며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기교가 되는 순간이 있고 내가 일반인처럼 말하려고 하면 너무 속도가 빨라지는 순간이 있고 여태까지 제가 공부해왔던 성우 공부랑은 전혀 다르다고 느꼈어요. 그쵸. 그래서, 네. 맞아요. 공채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개인적인 쪼가 생기죠. 맞아요. 상업 광고는 특히나 대중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납득이 되고 누가 들어도 다 좋고 이쁘고 멋있어야 되거든요. 대중적인 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았던.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공채에서 배웠던 스킬을 쓰려고 하자니 너무 성우스럽다. 이건 너무 상업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들었죠, 초반에. 정말 많이 네. 들었죠. 그래서 아마 좀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수업을 들으시면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변화라고 하면 제가 처음에 배우기 시작할 때는 어떤 식으로 광고적인 말맛을 내는지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통 공채 성우 준비를 하다 보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네. 근데 여기서 음악을 타는 법을 배우고 광고적인 말하기를 배우고 마이크를 쓰는 법을 배우고 디렉팅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를 배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듣는 귀 자체에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광고반을 시작하게 되면은 광고라는 것도 광고가 뭔지를 알아야 광고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럼요. 솔직히 더빙이나 연기나 이런 것들은 오랫동안 배워오면서 선생님들한테 배운 노하우도 있을 거고 어떤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광고, 대중적인 거, 상업적인 것들은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처음 접하게 되시다 보니 아무래도 많은 혼란과 좌절감과 좌절과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럼요.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인풋과 아웃풋을 항상 구분 짓고 아웃풋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적인 게 뭔지 들을 줄 아는 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솔직히 인풋이 먼저 들었어요? 아니면 아웃풋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풋은 아직도 트이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웃풋은 제가 낼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딱 잡히는 느낌인데 인풋은 아직도 이게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는데 보통은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인풋이 먼저 늘기는 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풋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어요. 대중적인 예술이라든지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인풋에 대한 기준이 매번 바뀌어요. 요즘 트렌드는 뭐고 뭐가 조금 더 대중적인지를 항상 키워나가는 거는 인풋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웃풋은 어느 정도에 내가 낼 수 있는 기준점 뭐 100%, 120%가 생기는데 맞아요. 인풋은 매년 매번 업데이트가 되죠. 인풋을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다는 거는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음. 도태될 수밖에 없고 항상 인풋을 듣고 항상 연구하고 요즘 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풋이 더 어려웠다라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업을 짧은 시간에 한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었지만 저랑 수업한 것만 1년 2개월 정도 하셨고 심화반으로 올라가셔서 PD분하고 하고 또 녹음실에 가는 현장 수업으로 바뀌었을 때가 거진 한 2년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2년이라는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이걸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매 순간 매 순간? 네, 매 순간 포기를 하고 싶었던 게 제 목소리가 사실은 예쁘거나 마이크에 잘 꽂히거나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할 수 있는 장르에 한계가 있음을 항상 느꼈고 왜냐면은 제가 제 목소리를 컨트롤을 하는 법을 처음엔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 한계를 매번 부딪혀 가면서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광고를 많이 듣게 되고 조금씩 도장 깨기를 한 거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이래 씨가 처음 왔었을 때 아마 첫날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톤이 굉장히 상업적인 느낌이 있다. 맞아요. 그러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거를 계속 푸시를 했었죠. 네. 네. 근데 안 믿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있다고 해도 안 믿었잖아요. 그죠? 제 목소리가요? 제가요? 저는 아닌데 전 제 목소리 별론데요. 매번 그러셨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대부분 똑같은 반응이에요. 근데 그거를 꾸준히 도전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과의 싸움에서 이기신 거죠. 이기고 있죠. 완전히 이겼다기보다는 맞아요. 지금도 10년이 된 분들도 계속 그걸 도전을 하시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와 있어도 놓는 순간 도태되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잊혀지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발전돼야 되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 경험을 통해서 갑자기 점프를 하게 되는 실력이 그런 맞아요. 경험을 하셨는데 그때 첫날 녹음하시게 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녹음을 하고 하시게 되셨는지. 블루트리 엔터에서 2달에 한 번씩 외부 녹음실에 수강생분들을 데려가셔서 녹음을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죠. 심화반에 있는 미지 PD님께서 각 수강생과 어울리는 샘플을 직접 고르셔서 그거를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게 된 건데 제 걸로 골라주신 게 그때 아이오닉 9이라는 자동차 샘플이었어요. 그거를 그 녹음실에 가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이제 몇 달 후에 연락이 온 거죠. 현대자동차의 다른 자동차를 그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였네요. 그 그쵸. 녹음실에서는 아이오닉이라는 샘플을 듣고 나중 되면 이분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그쵸. 했을 거예요. 근데 또 때마침 현대 광고주를 그 녹음실에서 만나게 되고 제안을 한 거겠죠. 한 번의 기회가 계속 도전하게 될 수 있는 지금의 이래 씨의 모습이 됐겠네요. 네, 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흐름의 시작. 더뉴 아이오닉 6. 처음에 캐스팅 연락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대표님께서 카톡을 주셨어요. 이제 어느 녹음실로 자동차 광고를 하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본방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뭘 하자는 뭐 말씀이실까? 가이드나 PT, 그렇죠. 시안 이런 걸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걸 나를 본방에 쓴다고? 너무 놀람이 첫 번째, 기쁨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연습을 해서 가야 하지? 하는 부담감. 저희가 수업 때 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광고주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우리가 스스로 하게 되고 그리고 남들의 피드백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장 가서도 수업 때처럼 긴장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실제로 가면 거기 녹음실에 계신 실장님, 뭐 어시분들, 뒤에 광고주, PD 하면은 거의 막 12, 15명이 앉아있는데 그 부담감은 쉽지 않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녹음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또 작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만든 샘플 하나 때문에 그렇게 큰 기회가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샘플의 중요성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시안, PT 다 포함해서 오네어까지 포함해서 한 몇 편 정도 하신 거죠? 오네어는 한 7, 8편 정도 오. 된 것 같고요. 제가 하는 것만 4개인데 더 있었군요. 더 있어요. 아직 오네어가 안 된 것도 있고 아. PT까지 합치면은 그래도 한 30편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30편을 하셨다고요? PT까지 합치면요? 오, 그래요? 네. 제가 모르는 일들이 많았군요. 저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일을 갈 때마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 꽤 많이 하신 편이네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 베이스로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PT, TBCF 합쳐서 심지어 온에어 된 게 7편 이상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저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노력했고 또 우리 이래 씨가 또 그만큼 저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보람되고 너무 뿌듯합니다.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 한국가스공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작품이 처음에 TV에 온에어 됐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저는 정말 진짜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짜요? 진짜로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아니 주변에서도 다 그 광고를 제가 그거 내가 했어 봤어?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봤는데 너인 줄은 몰랐어 라는 반응들이 맞아, 많은 맞아, 거예요. 맞아. 응. 네가 진짜 TV에 나오는 걸 했어? 라는 주변 반응도 많았고 저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런 성우들 나도 될 수 있을까? 맞아요. 메이저 광고는 정말 쫓기 힘들다고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부분이 그 중에서도 전자제품과 자동차가 제일 어려운데 자동차를 하고 있으니 그렇죠. 너무 소름 돋았겠어요. 솔직히 진짜 저는 자동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전자기기나 자동차가 잘 어울리는 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쵸. 저는 믿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믿으셔야 합니다. 네. 믿으셔야 합니다. 그 광고가 나왔을 때도 굉장히 조금 뿌듯하셨을 거고. 뿌듯하고 네. 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던 게 있었죠.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 된다. 네. 그리고 그 한 번을 위해서는 샘플을 잘 만들어야 된다. 근데 한 번이 2번 되는 건 쉽다 어렵다? 쉽다. 제가 쉽다고 얘기했었죠. 네. 근데 그게 그대로 됐죠. 네. 네, 믿으셔도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수업과 연관지어서 상갔을 때 현장 가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현장 갔을 때는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많다는 점, 그죠. 녹음실이 크다, 아주 크다, 몇 층짜리 녹음실에서 이제 내가 한다 그런 점만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쉼없이 듣는 게 디렉팅이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플랫하게 해주세요, 빠르게 해주세요, 발음 좀 더 찝어주세요, 일반인 같이 해주세요 라는 피드백을 항상 받았잖아요. 근데 그 피드백이 녹음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피드백 자체는 제가 바로 듣고 출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그 점은. 공간이 주는 어떤 부담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주는 부담감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좋은 작품을 다가가기까지는 비슷한 디렉팅과 똑같은 방식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부스 들어가면 나 혼자잖아요, 사실은. 거기서는 또 이제 프로답게 하신 거죠.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가 있었고 세 번째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아주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고 성우에 관심은 있는데 도전을 못 하시는 분들한테 응원의 메시지나 혹은 해주실 말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 당장 시작하세요. 당장. 왜냐하면 혼자서는 듣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고 누군가 가르쳐 주셔야 이게 잘못됨을 알고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고민 말고 시작을 하셔라. 빨리빨리 샘플을 내셔라. 현장에 뛰어드셔서 점점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게 좋다고. 고민하지 말고 도전으로 네. 빨리 시작을 해봐라. 해봐라.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고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가 나갈 거거든요. 신청을 해주시고 제2의 또 우리 장일의 성우님처럼 계속 제3, 제4가 나올 수 있는 블루트리 수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